분들을 보았을 때 결국은 이 문제의 원인 행위의 당사자가 사업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의사 혹은 이 개선안에 대한 이 일종의 우리 최익민 대표님을 중심으로 한 카페 그리고 사전 입주 대표자 협의회에서 협약한 내용에 대해서 입주민 여러분들의 개개인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는 절차입니다. 이것이 민족 절차에 의한 무슨 다수결의 원칙으로 밀어붙이거나 이렇게 곤란하고요. 일단은 합의안을 도출하는 대체적인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절차다 이렇게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전체의 의견이 특히 그 입주 의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의 전체 의견이 어느 정도 수렴이 되는가를 확인한 연후에 그리고 이 협약안에 대한 내용이 어떻게 절차적으로 또 합법적으로 책임 시공이 되겠는가에 대한 부분을 또 별도로 저희 측에서 점검을 하고 그에 대한 법적 조치 점검을 사전에 충분히 마무리하고 진행하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동안 지난번 2차 설명회 때에 현장에서 많은 요청이 있었는데요. 첫째는 연락을 제대로 못 받은 경우가 많아서 투표를 할 수 없었다. 혹은 카페를 이렇게 가입하거나 혹은 인터넷을 사용할 수 없는 분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카페를 중심으로 해서 커뮤니티가 구성되고 거기서 이제 의견이 찬반이 벌어졌다라는 것.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 카페 중심으로 찬반이 벌어진 내용이 전체 우리 863세대의 경우에 물론 이제 두 세대씩 이렇게 분양하신 분들까지 포함 그걸 하면은 그냥 43세대가 중복구 분양하신 것 같은데요. 그런 분들을 제외하고도 전체적으로 40%에도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좀 추세를 알아보는데도 좀 흐름은 이해하겠지만 대체적인 그런 대표성인 의견으로 볼 수 없다. 이런 의견들이 있었기 때문에 현장 투표를 병행해달라 이렇게 이제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현장 투표 때문에 오신 분들이 대부분이신 거고요. 그 현장 투표로 한 것을 합산해서 전체적인 추세를 보겠다 이렇게 제가 미리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참석하는 숫자가 전체 863명에서 한 400명이 참석해야 되는 이런 개념은 아니고 그동안에 본인의 의사를 명확히 밝혀온 부분들은 저희가 다 누계로 이렇게 합산을 하면서 전체적인 흐름을 지금 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제가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지금 현재까지 숙지하는 그런 입장에서 여기 들어와 주시죠. 안에 자리 많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 내용을 충분히 파악을 하고 사후 후에 지난 이틀 전에 있었던 시민 설명회 이후에 또 찬반을 표시했던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집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그 이후에 이제 또 오늘 이 시정 시민 설명회를 위해서 문자를 보내면서 개별 의사를 문자로 이렇게 또 답을 하는 경우가 꽤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거는 이제 문자 온 것에 대한 여러 가지 근거 자료는 저희가 또 점검하기로 하고요. 그래서 문자로 개별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는 것도 저희가 추세에는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방식이 결국은 오늘 현장 투표 그다음에 그 전에 있었던 문자로 인해서 본인 여부가 그건 사실상 어떻게 보면 직접 공개 투표인 셈이니까요. 그것도 추계에 반 직접 투표 이 세 가지를 다 허용하고 그것에 의해서 의사를 종합하는 것으로 그렇게 논의된 사안 중에서 제가 지금 중재안으로 제시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잘 아시겠지만 안 되면 11월 10일까지인가 제가 날짜가 명확치 않습니다만은 다 환불해 드리겠다 이렇게 지금 그 당시 협약 당시엔 되어 있었는데 날짜겠죠. 취소 해약하는 무슨 필요한 서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정리를 하는데 며칠 걸리지 않을 겁니다. 그거 다 준비해서 처리하면 합의 해약한 걸로 처리하자 이렇게 해서 쌍방간에 그 위약에 대한 문제에 대한 논의를 하지 않고 그냥 원금을 다 빨리 돌려주는 것, 즉시 돌려주는 걸로 그렇게 처리를 하고자 협약을 했습니다. 어떻게 맞죠? 제 설명이? 사업자 쪽 어떠세요? 맞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어쨌든 개인이 한 1년이나 6개월이나 2년 동안 이 아파트를 위해서 꿈꿔왔던 그런 것들 그리고 또 일정한 작든 크든 금리가 들어갔을 거 아니겠어요? 어차피 중도금에 대한 대출금리는 사업자가 부담한 거라고 확인이 됐으니까 그것에 대한 논외로 하고 그래서 계약금에 대해서 계약 기간 동안에 들어갔던 개인 금리와
그리고 또 자기가 참 좋은 집을 하나 마련해서 가겠다라고 꿈꾸었었던 그 꿈에 대한 상처, 이런 것들은 참 마음 아프지만 이거를 어떻게 참 개량해서 보상하기는 어려워서 그나마 전매지만 전매 시청과 동시에 그 서류를 제시하면 바로 해서 합의 해약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아무런 쌍방간에 그 이상 가는 피해는 없도록 그렇게 하는 것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럼 다 이해하셨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숫자도 제가 뭐 대충 파악해 보니까 적지 않습니다. 제가 확인한 것만 한 100여 세대가 되고 있어서 굉장히 적지 않은 거지만 일단 사업자 쪽에서 그것을 수용해 준 것은 저로서는 일단 뭐 굉장히 고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의 이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업자 측에서도 또 이 롯데와 또 시행사 쪽에서도 이 합의 해약으로 바로 처리해 주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했기 때문에 그것도 아마 공지도 돼 있더라고요. 제가 인터넷 들어가 보니까 그렇게 공지가 돼 있어요. 맞죠? 최익민 씨 그 추가 공지도 돼 있던 것 같은데. 예. 그럼 그 됐어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여기 직접 당사자가 계신지 모르겠는데 이 테라스 문제인데요. 테라스형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왔던 이 본안과 상관없는 거지만 꽤 세대수가 있어요. 한 20세대가 넘는 것 같은데 22세대 정도 되는 게 맞습니까? 네. 그럼 그 테라스형의 경우에 있어서는 확인서, 그러니까 이것을 사용할 수 없다라는 확인서를 진구한 것을 저희 부서에서 어쨌든 확인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확인서 내용이 이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 그 확인서를 충분히 숙지하고 그걸 제시했느냐 아니면 숙지하지 못하고 제시했느냐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애매한 부분입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 확인서가 있는 경우에는 그날도 우리가 여기서 발표를 했는데 확인서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이 약간 뭐 어떻게 했든 간에 도장 날인해서 인감 날인해서 사실상 이것을 쓰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알고 진행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당초의 분양 홍보나 뭐 이런 쪽에서 어떻게 돼 있다가 하더라도 계약상의 문제에서 그런 것이 이미 집행이 됐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여기 예를 들면 전매나 계약 해지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게 사업자의 입장이에요. 제가 뭐 그 중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이제 그 입주자 입장에서는 그러나 우리는 충분히 그걸 쓸 수 있는 거로 인지하고 있었다라는 이제 논란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는 제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조금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제가 변호사들에게 검토를 하니까 법적으로 문제되는 부분도 제가 검토를 해서 파악을 하고 있고 다만 그 중에서 콜센터에 전화를 해서 이 테라스형에 대한 설명을 들은 내용을 녹취한 내용을 제가 제보를 받았습니다. 그 녹취 내용을 제가 여기서 공개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이해 당사자가 22명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번 제가 검토를 또 할게요. 다만 이 테라스형 문제는 전체 이 본안과 상관이 없이 진행된 사안이기 때문에 그것은 뭐 안전 문제라든지 전체 공동의 과제로 보기는 좀 곤란해서 여기서 논의를 더 진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것은 이제 법리적인 문제와 또 사업자 간의 이 도의적 책임에 대한 부분까지 포함해서 그건 별도 논의할 수 있도록 제가 반드시 그건 제가 여기서 저희 시에서 관심 갖고 있겠다 이렇게만 말씀드리고 본안 논지에서는 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이 협약안에 대해서 지금 어쨌든 찬반이 나눠지고 있는데 협약안에 대해서 찬반에 대해서는 뭐 이런 의사 표시를 하는데 다 이게 사실상 공개 투표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해하셨죠? 동호수를 기재하거나 문자로 답변을 하거나 카페에다가 당초 카페 저도 못 들어가 봐요. 그래서 제가 저희 시 직원 중에서 입주하는 사람 옆에서 같이 이렇게 보는 정도인데 그런데 그 당시에 이미 개인 정보를 다 확인하고 입주자를 확인하고 카페를 가입했기 때문에 거기 카페에서 뭐 이렇게 정해진 방식대로 뭐 댓글을 단다거나 이렇게 해서 게시판에 찬반을 돌리거나 한 것을 집계하는 것을 그 집계한 전체는 공신력을 갖도록 저희가 좀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까지는 하겠는데요. 다만 여기서 지금 이제 논의되지 않았거나 논의되는데 좀 참고가 돼야 될 부분이 뭐냐면 그럼 이 시행을 언제까지 어떤 보장을 가지고 할 것이냐라는 것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입주하신 분들은 이제 입주를 하실 분을 하고 혹은 이제 해약하시는 분들은 해약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는데 저희 시의 입장에서는 그 개개인적인 문제를 떠나서 이 단지 전체가
시민들의 안전에 어떤 담보를 할 수 있겠는가라는 것을 종합적으로 보기 위해서는 이것이 언제까지 시공되느냐 하는 것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일정 부분 합의안이 다 도출되고 나면 그것을 이행되는 여부에 대한 절차적인 정당성은 다양한 방식으로 할 것입니다. 그것은 이따가 추가적으로 설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뭐 합의안 도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그 이행되는 것까지 저 시에서 다 좀 보완적 설명하기는 좀 절차상 너무 오래 걸리니까요. 그거는 그 이후하고 다만 그 중에서 제가 공개적으로 지금 하나만 먼저 쫓고 지나가겠어요. 여기 보증증권 기간을 1년 반으로 서로 협의한 걸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걸 2년으로 늘릴 수 있어요? 큰 차이가 있나요? 이걸 늘리려면 아마 다시 결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다시 뭐 어디 결제를 한다는 뜻이죠? 보증보험 회사에 아 지금 신청을 해놓은 상태인가요?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1년 반에 이렇게 이제 우리 이제 입주자의 권익을 전 보호하려고 하는 입장이니까 입주자 입장에서 보면은 다 아시겠지만 여기에 이제 그 입주가 대개 만약에 끝나고 나면 나도 10월 한 중순 될 거고 그죠? 네. 다 끝나거나 아니면 50% 이상이 되어야 되니까요. 그리고 나면 그 이후에 입주대표가 구성되는데 아무리 빨라도 일주일 열흘 뭐 길면 한 달 걸릴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럼 또 이 협약안에 대한 전체적인 이제 뭐 이렇게 요청 절차를 거치는 과정이 이게 물론 총의를 거쳐서 결정되고 나면 상당 부분 뭐 이렇게 절차는 짧겠지만 그래도 또 막상 들어와 살면서 느끼는 것들이 또 부분적으로 보완할 게 있을 수도 있고 뭐 또 여러 가지 선택적으로 좀 해야 될 것도 있을 텐데 그런 절차 거치면 11월 중순이 넘어갈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은 사실상 이제 첫눈 오는 시기하고 마치고 그다음에 겨울 공사는 저희 시는 못하게 돼 있습니다. 12월 초가 되면은 겨울 공사는 못해요. 그러면은 사실상 이게 올해 안에는 공사를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물론 단순하고 뭐 조경이나 간단한 건 빨리 되겠지만 제일 문제가 됐던 경사로 문제, 뭐 엘리베이터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올해 안에 못하는 거 아니에요. 모를 우려가 가능성이 있죠. 있습니다. 예. 그럼 내년도 3월 이후에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시 입장에서 보면. 그럼 내년도 3월 이후에 가서 하게 되면 어떤 또 문제가 있냐면 시간적으로 너무 오래 가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게 그래서 아마 그동안 협의하는 과정에서 1년이 보증증권 기간인데 1년 6개월로 늦춘 것 같은데 제가 이 면밀히 지금 분위기를 봤을 때 좀 더 늦춰놓는 것이 더 안전하고 신뢰감을 주는 데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1년 6개월로 지금 보험증권이 계획되었던 합의사항을 6개월도 늘리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기가 없을 거예요. 여기에는 사업하는 쪽에서만 결단하면 될 문제니까 그런 방향으로 좀 결단하도록 한번 검토를 하세요. 기간을 늘리게 되면 증권을 오늘 제출을 못할 가능성이 그건 이제 높습니다. 조건부니까 네네. 조건부에 되니까 1년 6개월 만약에 오늘 이제 절차 진행한다고 가정하면 네. 그러면은 간단해요. 1년 6개월짜리 제출하고 이거는 바로 교체해서 2년짜리를 하겠다라고 각서만 써주면 돼요. 시에다가. 네네. 그럼 그거는 뭐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단만 해주면 되는 거니까 네. 여기 우리 시민들도 잘 모르고 계신 부분이잖아요. 근데 이왕이면 그 보험증권이 계약 금액 총액에 대해서 지불 보증하는 그 증권을 2년짜리를 해놓으면 더 안전하다 이런 뜻이에요. 안심이 된다는 뜻이죠. 이해하셨죠? 네. 그렇게 그러면 이거 뭐 길게 설명할 일이 아니었었는데 어쨌든 공개적인 데서 약속한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 제가 좀 뭐 인사 말씀 겸해서 쭉 설명을 드렸는데요. 혹시 이제 그 여기 우리 최익민 대표님 와 계시고 그런데 또 롯데건설에서도 상무님 세 분이 지난번에 계신 분이 다 이렇게 와주셔서 우선 고맙습니다. 이렇게 같이 대처하시는데 자 질문이 있거나 의견이 있는 분은 지금 말씀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그리고 얘기하는 중에라도 협의안이 무효가 되면 뭐 전매도 안 되고 그래도 저는 괜찮습니다. 전매 안 하고 뭐 분양 대출 받아 가지고 살 의향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공신력이 있는 카페에서 실입주자를 강퇴를 해도 되는가? 네, 그거랑 그 다음에 인터넷상으로 동의를 받았고 했는데 지금 이번에 이제 오늘 회의하는 내용에도 보면 앞전에 인터넷상으로 투표한 것도 포함이 된다고 이야기를 문자를 받았습니다. 근데 지금 맨 끝에 협의안을 보면 계약 해지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추가된 부분. 그 부분을 뭐 인지했든 안 했든 간에 그 부분을 빠진 상태에서 이전에 동의했던 게 효력이 있는가?
다시 재투표를 해야 되지 않나. 근데 문자상으로는 앞전에 거로 유효하게 처리를 해버린다. 그러면 지금 그 결과가 이번에 마지막 뭐 이게 회의가 될 수 있겠지만 여기에 반영되는 게 옳은가 하는 거, 그거를 제가 물어보고 싶고요. 그리고 책임공사에서 책임공사 부분을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시장님께서 저희는 이제 롯데 건설이라는 큰 연매출 4조 원이 넘는 대기업을 보고 들어왔습니다. 예, 근데 지금 이제 세명건설에서 위탁을 받아서 나머지 부분을 이끌어간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 연매출 보니까 1,00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롯데건설은 뭐 예전 몇십 년 전부터 해wan 유지를 하고 많은 이제 건설 지역에 입주 아파트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근데 세명건설은 2014년도에 이게 생겼습니다. 이만큼 차이가 있는 회사를 믿고 저희가 이제 책임 공사를 맡길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네, 운영진이 여기 계시다면 그 운영진에서 어떤 의견이 있는지를 한번 답변 듣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해서 제가 좀 의견을 한번 있다가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약을 이제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처음에 공지했을 때는 그것을 전매해 줄 수 있다라는 이제 의견으로 해서 그 찬반을 물었기 때문에 그것이 전매라는 절차에 대한 불편함과 또 입주에 대한 어떤 강박관 이런 것 때문에 부득불 반대할 생각이 있지만에도 불구하고 찬성하는 사람이 있지 않았겠느냐 뭐 이런 의견으로 제가 들려요. 그리고 이제 제가 합의 해약으로 그것은 두 가지 이유인데 생애 첫 입주자라고 생애 첫 주택 구입자로 혜택을 받은 사람이 혜택이 없어질까 봐 하는 우려에 대한 그 건의가 있었고, 또 하나는 시기적으로 너무 이 해약금을 돌려받는 것이 늦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사업자 측에 강력히 요청을 해서 어쨌든 요 기간에 전매 요청한 것은 다 합의 해약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는 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것은 지난번에 있었던 그 전매보다 훨씬 더 나은 조건으로 이렇게 수용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뭐 논란이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이것을 입주 여부를 명확히 밝히는데 부담감이 있어서 이것도 찬반에 대한 영향이 있었다라고 보는 것에 대해서는 한번 별도로 점검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처럼 이것이 표결된 숫자와 뭐 찬성 반대 이런 그 법리적인 문제를 제가 보자고 의견들을 지금 다 모으는 것이 아니라 이 인터넷 카페를 통해서 자율적으로 모여 있는 곳에서 추산에 의해서 이렇게 이런 입주자들의 개개인 의사가 반영이 됐기 때문에 저희 시의 입장에서는 가급적 많은 입주자들의 개개인 의사가 다 확인이 되면 더 좋겠다는 취지니까요. 가급적 그런 분들이 있으면 별도로 아마 문자로라도 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그 아마 개개인이 투표한 사람들이 숫자가 있을 거예요. 여기 하면 200 한 정도 있을 테니까 사업하는 분들의 관행과 그 입장을 한번 들어보고 나서 그리고 다시 또 의견을 내겠습니다. 예, 말씀하시죠. 예, 그래서 그 문자를 저희가 다 회신을 받았고요. 전화도 또 상당 부분 연결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들어온 집계를 가지고 기존에 카페에서 찬반 동의를 하셨던 분들은 다 중복돼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따가 뭐 한번 브리핑을 해드리겠지만 기존에 카페에서 찬반 의견을 등록하셨던 분들의 의견 집계하고 그 다음에 어제 문자로 보냈던 분들만 별도로 집계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토탈 합계를 해서 저희가 집계를 했고요. 기존에 카페에서 찬성 의견을 내셨는데 이번에 문자로 반대 의견을 내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별도로 저희가 표기를 했습니다. 그 한 5분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한 충분한 답변은 됐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세 번째 질문이신데요. 뭐 세명건설 그 연간 1,000억이고 2014년도에 설립됐는데 어떻게 믿고 공사를 진행하겠느냐, 프레 공사를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여기 합의안에 도출된 공사를 말씀하시는 걸로 제가 이해합니다. 지금 합의안에 도출된 공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행 강제력을 보증하기 위해서 시에다가 보증보험 증권을 끊을 것이고 입주자 대표회와 협의해서 공사는 롯데건설이 시공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물론 그거는 입주자 대표회가 원할 때입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시급하게 들어가야 될 부분들이 있겠죠. 예, 그런 부분들이고 저희는 이름이 회사명이 세명건설이지 저희는 개발업을 하는 회사입니다. 실제 시공업을 하는 회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직접 시공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 회사를 믿고 하시는 게 아니고 그 보증보험 증권을 보고 하시는 거고요. 그 공사의 이행 여부는 그 보증보험 저희가 이행을 하지 않으면 보증보험에 청구해서 바로 그 공사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이행에 대한 부분은 전혀 염려하시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세명건설 대표이사 법적으로 이제 이정희 씨로 돼 있고요. 거기에 사내이사의 그 사장 역할을 맡고 있고 모든 결재권을 행사하고 있는 게 지금 저의 정원평입니다. 답변이 되셨습니까? 예시간 동안에 부도가 나면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네, 그 이제 일단 이런 제 경우에 이제 그 입주가 되고 뭐 입주자 대표회가 구성이 될 거예요. 입주자 대표회가 구성이 되면 그때부터 시공자를 선정하는 방식이 또 국토부령에 의해서 그게 지침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사업자 지침에 해당하는 시공자를 선정을 해서 시공을 할 텐데 이것을 우리가 특기 사항으로 롯데가 보증을 했다라고 해서 이 보증이 되려는지는 지금 제가 법적 검토는 더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롯데가 세명건설하고 같이 그 보증 시공을 하겠다라는 서약을 하고 증권을 끊어오겠습니다만 이게 입주자 대표회가 구성이 되고 입주자 대표회가 구성이 되면 실질적으로 시공자를 선정하는 지침에 따라 갖고 또 선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 사항을 가급적 보증을 한 회사에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한번 그 법적인 유권 해석을 얻어서 그렇게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제가 제대로 이해했나요? 지금 현재 아파트 시공된 부분에 있어서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그 세명건설은 언제 없어질지 모르는 회사인데 그게 롯데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세명을 어떻게 믿느냐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우려를 표시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그거를 책임 시공을 네네. 조금 공신력이 있는 네. 이제 롯데를 믿고 왔기 때문에 롯데가 전면에 서고 그다음 세명이 후반에 서가지고 그러니까 전체 공사를 말씀하시는 거죠? 전체 공사. 현재 본공사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 부분은 당연히 롯데가 하자 이행 증권을 끊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계시는 그 기존에 시공되었던 건설은 하자가 생기거나 문제가 생기면은 하자 보수는 당연히 롯데에서 하는 겁니다. 저희 세명건설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시에 제출하는 하자 이행 보증 증권도 당연히 롯데가 주체가 돼서 끊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공사는 하자 공사는 롯데가 당연히 책임지고 한다는 말씀드립니다. 세명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 표현에 윤경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 이 부분은 떼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합의한 말씀이십니까? 네. 예, 합의에 보통 일반적인 합의를 하고 나면은 그 합의에 대해서 그 이후에 어떠한 민형사상 책임도 제기하지 않는다는 게 일반적인 합의 관례입니다. 네. 그거에 대한 기술적 그리고 현실적 검토를 해서 공신력 있는 발표를 하기로 했는데 그거 준비가 돼 있어요? 네. 그에 대해서 검토를 하였습니다. 다음. 위에서 단면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지만 우선적으로 이 장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단면을 끊어봤을 때 위에서 만약에 이런 이 벽체를 철거해서 이런 출입구를 더 편하게 출입할 수 있게 벽체를 철거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약 40에서 60mm 정도 밑으로 내려서 철거하고 다시 시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슬라브를 철거하고 다시 시공하는 데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여기 이 그림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슬라브를 이렇게 우리 콘크리트에는 콘크리트가 있고 이렇게 안에 이제 철근이 이렇게 배근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런
이 슬라브를 여기서 어떤 방식으로든지 칼로 자르든지 아니면 이렇게 깨내든지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잘라내고 하부에 60mm나 또는 600mm 하부에 이런 슬라브를 추가로 신설하기 위해서는 벽체를 관통해서 천공한 다음에 철근을 이렇게 관통시켜서 다시 슬라브를 신설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벽체를 구멍을 뚫어서 이 추가로 슬라브를 설치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과정에서 벽체에 철근이 손상된다거나 또는 구멍을 뚫는 과정에서 벽체가 손상되는 그런 일이 발생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필로티 부분인데요. 필로티 부분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상부의 벽체를 지하층까지 내려가지 않고 여기 보시면 여기는 벽체가 이제 밑에까지 지하층까지 내려갔지 않습니까? 근데 상주기 위해서 이렇게 큰 전이보를 배치해 놨습니다. 그 전이보의 사이즈는 보시면 이렇게 2m 정도나 됩니다. 2m나 정도 되는 사람 키보다도 훨씬 큰 볼을 배치를 해서 상부 2층에서 20층의 벽체 하중을 그대로 받고 있는데 얘가 지금 새로 설치한 게 아니라 지금 구조가 다 완성이 돼서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 부분이 지금 전체적으로 구조에서 제일 중요한 이 주철근 부재입니다. 이런 부재를 철거하고 다시 시공한다는 것은 뭐 대한민국 사회에서 안 되는 게 없다라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1층과 지하 1층 레벨과 이 도로 레벨에 이런 이 레벨 단차를 극복하기 위해서 램프나 이런 걸 설치하기 위해서 1층 볼을 훼손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힘들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이 통행로의 접근성을 좋게 하기 위해서 지하층의 벽체나 이런 것들을 철거하는 행위는 중력 하중에 대해서는 철거해도 되겠다라고 이렇게 눈에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 아파트의 내진 성능을 현저하게 저하시키는 행위다. 그래서 이 아파트에서 내력벽을 철거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 또 아주 이거보다 훨씬 큰 이 보강 작업이 필요해서 구조물을 많이 손상하게 될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 설명드린 내용을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단은 계획 단계에서부터 1층에 출입구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거에 맞춰서 시공을 했겠지만 지금 구조물이 완공된 상태에서 추가로 1층 출입구를 설치하는 데는 본 구조물을 이렇게 훼손하거나 구조물의 안전성을 많이 저하시킬 수 있는 그런 우리 구조물 동 전체의 안전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그런 행위가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걸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구조적으로 상당히 구조 전문가로서 이 부정적인 견해를 밝히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오래 소요된다고 하는 판단에 따라서 우선 그래도 롯데건설이 시공을 했으니까 거기서 전문적인 외부 기관의 기술적 검토를 공식적으로 해달라고 했고 그건 제가 반드시 문서로 해달라고 했는데 저에게 지금 문서가 안 전달돼 있어요. 그 왜 문서로 안 했는지를 우선 확인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지금 어쨌든 PPT를 저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저 파일이라도 우선 지금 당장 전송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왜 문서로 안 하셨나요? 제가 문서로 해달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무슨 이유가 있나요? 먼저 시에서 협의를 했고요. 오늘 아니 뭐 시에서 협의한 문제가 아니라 제가 분명히 공식성인지 모르겠는데 혹시 조심스럽지만 그래도 여기서 한번 카페 운영의 시작과 운영 과정에 대해서 저희 카페는 폐쇄 카페입니다. 하여 영업하시는 분들, 즉 사업하시는 분들이 들어와서 그 카페에 인격을 모독할 수 있는 부분과 그리고 허위 사실이 아닌 것을 지금 허위 사실이냐 그렇게 유포를 하였던 부분이고 저희 임원진 전체들은 정말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여기 계속 강조되고 있는 게 뭐냐면 오늘이에요. 29일이 이제 행정적 준공 기한의 1차 시한이에요. 오늘이. 그 29일까지
이 협약안대로 준공 허가가 나서 예. 8시랍니다. 그 협약안에 대한 이행을 하는 전제 조건에 사용 허가 승인이 오늘까지 나서 입주가 시작되고 나면 이것이 이제 유효한 것이고 만약의 경우에 이제 그쪽에서 만약에죠. 저희는 뭐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는 사안이지만 어쨌든 이것이 만약에 사용 허가 승인이 나지 29일까지 나지 않을 경우는 이것은 무효로 되는 거다. 이런 식의 인식이 좀 많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것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 현장 시장에서 공개적으로 제가 롯데하고 협약 당사자에게 제가 확인했을 때는 그것은 준공을 기일 내에 가급적 빨리 받기 위한 절차에 의해서 그것을 좀 29일로 한정한 것이지 이것이 사용 승인 허가와 무슨 특별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닐 수 있도록 제가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추가 보완해서 되건 어쨌든 이 합의된 내용은 그대로 유효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제가 이제 확인했더니 뭐 그렇게 생각한다. 또 그렇게 또 이행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시행사와 시공사의 입장을 좀 제가 공개적으로 듣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여기에 대한 시공예산, 보험증권 문제가 이제 대두가 될 텐데, 시공예산을 어느 정도 추계를 하고 있는지가, 지금까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예를 들면 이게 지금 협약안은 나와 있고, 이것에 대한 구체적 설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뭐 정확한 가액이 지금 산정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보험증권이라는 것이 총액을 좀 상회하는, 대략 한 120% 이상 총액을 상회하는 것으로 보험증권을 진구한다고 보았을 때 어느 정도 추계는 가능하지 않나 싶어서 이것이 내용에 대해서는 협약이 되어 있는데 그 가액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추정하고 있는지, 지난번에 얼핏 말씀하시기로는 한 20억 정도가 소요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세목별로 그거를 뭐 구체적인 것까지 다 설계 내용이 없을 거로 간주하고라도 대개 추계는 나올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이 혹시 추계가 되어 있는 것이 있는지를 한번 여기서 좀 말씀해 주시고, 두 가지만 좀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말씀과 이 합의안을 도출하게 된 것은 29일 날 오늘 정상적인 사용 승인을 통해서 정상적인 입주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에서 저희가 협상을 이미 왔던 겁니다. 지금 내일 30일과 31일 양 이틀간만 해도 이사 일정이 확정되어 있는 분들이 지금 55세대입니다. 자, 이분들은 이미 집들 다 팔았고 그 다음에 이삿짐 센터 다 맞춰놨습니다. 근데 저희가 29일 오늘 승인이 처리되지 못하면은 내일부터 입주를 하시지 못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분들의 피해, 그분들 뒤에 9월 1일부터 시작해서 전체 저희가 그 한 650세대 정도의 이사 일정을 지금 다 확정받아 놨는데요. 이분들의 연쇄적인 피해가 발생하는데 그 규모는 저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 피해가 저희도 물론이지만 입주민들 여러분들한테 직접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그 피해는 날이 가면 갈수록 점점 눈덩이처럼 불어날 거고요. 그리고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굉장히 심적, 정신적 그런 설명을 제가 요구한 게 아니고, 저는 이 현장 민원에 대한 수렴하는 과정에서 제가 필요한 것만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네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답은 무효가 되는 걸로 말씀드립니다. 무효가 된다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지난번에 제가 말씀했을 때 이 협약 정신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라고 말씀했던 것은 사실과 다르다? 지난번 롯데건설에서는 이 기일이 저희가 시의 입장에서는 이제 제가 여기서 잠깐 그 첫 번째 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시의 입장은 1차 설명회 때 참석하신 분들도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8월 15일 날 이게 준공 허가 신청이 들어왔어요. 그럼 저희 그 행정법으로는 그날을 포함해서 2주 안에 이거를 사용 여부에 대한 가부를 결정해서 통지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오늘입니다. 그게 오늘이고요. 시에서 또 하나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이것이 좀 보완 요구를 한번 할 수가 있어요. 보완 요구를 할 경우에 그 보완 요구에 대한 한 행정 소요 기간은 또 일주일입니다. 그러면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 사전 입주 승인에 대한 행정적 절차에 3주 정도는 소요되는 거예요. 아무리 잘 돼도. 그죠? 일반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런데 15일 날 이걸 입주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때도 제가 의아하다고 그랬어요. 아니 지금 이렇게 전국적인 뉴스에도 나오고 이 입주 예정자들이 논란을 하고 있는데 뭘 믿고 15일 날 해서 딱 2주 안에 이거를 준공허가 난다고 가정하고 또 그 다음 날부터 입주 신청도 다 받고 이렇게 했는가라는 것에 의문을 제기했었는데 그때 말씀하고 지금하고는 종합해 보았을 때는 굉장히 좀 경솔한 절차 진행이 아니었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그 경솔한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책임과 그 피해 보상은 사업자 쪽에 있는 거지 그걸 여기서 좀 구구하게 설명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입주 예정자들에게 대한 피해가 만약에 발생하면 거기에 대해서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거기 피해 보상을 하면 되는 것이지 뭐 피해 보상 하자고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하게 해야죠. 그것은 사업자가 여기서 좀 설명을 할 필요가 없는 내용이에요. 다만 이 협의안이 만약에 무효화가 된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것은 이제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확인해 보는 거예요. 너무 그 피해 문제까지 여기서 좀 논의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건 뭐 여기서 따질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문제 말씀하시죠. 이거 먼저 말씀해 주세요. 사업 이게 협약 안으로 이행됐을 경우에 축계되는 예산의 범위 대략.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지금 예산 각 업체들 저희가 어차피 저희 자체적으로 예산을 받는 거는 또 신빙성이 없기 때문에요. 저희 각 협력사한테 지금 예산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그 현장 여건을 보면서 그 예산을 뽑아야 되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한 오늘 오전 중에 최종적으로 돼야만 최종적으로 지켜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전 중에 이제 그 축계가 나온다는 거죠. 대략 축계. 물론 그것도 더 들 수도 있고 덜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축계가 나오는데 그게 뭐 대략 어느 정도일 거다 추정도 하기 어렵다. 잘못 말하면 또 그게 계수에 묶이니까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고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20억이 나왔다. 근데 실제 공사를 하다 보니까 25억이 들 수도 있고 좀 덜 들 수도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어떠한 입장이신지. 그거는 충분히 저희가 이해하고요. 저희가 실제로 오늘 예산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 보증 부분을 끊을 겁니다. 거기에 신탁사하고 좀 그쪽에서 끊을 건데요. 대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입주자 대표가 결정되면 저희가 그 한 디자인 부분에 대해서 또 변수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진행하다 보면은 저희가 뽑은 예산에 대해서 입주자분들이 아니다. 자기는 또 해봐야 되겠다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데서 마찬가지로 협의해서 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은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건 다 뭐 서로 아니까 여기 좀 다 초등학교 졸업한 분들끼리 모였으니까 네네. 그런 구구한 얘기는 안 하셔도 괜찮고 총액이 여기서 견적받은 총액보다 미달될 때는 다행이에요. 그건 우리 입장에서는 안전하게 시공이 다 마무리되는 거니까. 그런데 그것이 초과될 때, 예를 들면 협의에 의해서 물론 초과하기도 하고 또 그동안에 이거 시행하는 과정에서 단가가 올라갈 수도 있는 거니까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초과되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협의해서 올라간 거라고요. 그 시대적 단가 상승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롯데건설에서 책임지고 시공하겠다. 네. 그 얘기를 이제 제가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전 중에까지는 그 축계가 그래도 나름대로 개수가 나온다 이거죠. 네, 알겠습니다. 예. 자, 제가 또 여기 질문이 예. 알겠습니다. 예. 제가 확인하고 싶은 것 좀 했습니다. 예, 말씀하시죠. 예. 네, 지금까지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112동 쪽문이죠. 110동 쪽문 출입구에 804호의 입주 예정자고요. 처음에 제가 1차 때 그 안전이랑 그 쪽문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강력하게 이렇게 말을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 제가 이렇게 들어봤을 때 지금 조금 전에 1층 출입구가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러면은 전번에 저희가 지금 협의 안대로 그대로 지금 나간다고 하면은 이거는 지금 전배를 하고 나가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나가시니까 시원하게 나가시는데, 여기 실입주자로서 지금 여기에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 당장 내일이라도 그러니까 입주를 해야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대한, 그거는 지금 별로 지금 안 나왔다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지금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정말로 20층까지 아파트가 다 지어진 상태에서 안전에까지 문제가 생기면서 1층 출입구를 내는 거는 지금 불가능하다는 거는 저희 지금 쪽문이랑 거기 지하 주차장 입구에 그 동에 사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는 아마 알고 계셔요. 그러면 지금 안대로 협의가 된다면, 지금 예를 들어서 동의가 많아서 이게 통과가 된다면은 지금 전번에 그 내주신 그 안대로 그대로 이제 입구가 나는데, 사실 저희 입구는 지하 출입구라는 거하고 쪽문이라는 그 오명은 벗을 수가 없어요. 앞으로 여기서 10년, 20년을 살아도 마찬가지고요. 지역 정보지에 보면은 지금 롯데캐슬이 전매가 나온 게 한 300여 개가 지금 넘습니다. 그러면 그 정도라고 하면은 여기에 지금 사실 실입주자들은 모두 다 굉장히 큰 손해를 안고 가는 거예요. 물론 전매를 하시려고 하셨던 분들도 굉장히 뭐 심적으로 너무 힘들고 뭐 들어와서 살려고 했는데 오죽하면 전매를 하겠어요. 그런데 들어와서 사는 사람들은 정말 재산상의 손해를 안고 가는 거고 그만큼 마음고생을 그만큼 하고 가는 건데, 앞으로의 제 바람은 이래요. 쪽문이라는 오명은 그거는 가지고 갈 수가 있지만, 지금 여기 롯데 관계자분도 계시고 세명건설 지금 대표님도 계시는데 그 쪽문에 대한 보완을 철저하게 최대한으로 해주셔가지고, 다른 그러면 쪽문이 아닌 현재 출입구가 멋있게 돼 있는 그런 동과 같게는 할 수는 없지만 차별화되게 거기에 좀 보완을 하고 좀 멋있게 하고 이쁘게 하고 최대한으로 거기를 좀 해주셔가지고, 이 다음에 제가 집을 팔고 나갈 때 그때도 누가 이렇게 봐도 큰 재산상의 손해를 보지 않도록 그런 거를 좀 철저하게 좀 해주시고, 여기에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 실입주자들을 지금 생각을 좀 해주셔야 돼요. 재산상의 손해를 안고 가면서도 지금 여기에 남아있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롯데라는 브랜드를 보고 지금 이거를 분양을 받고 2년 동안 기다려온 사람들인데 거기에 대한 그게 너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 주출입구 문제는 좀 보완을 좀 잘 최대한으로 해주셔서 조금 차별화되게 아름답게라도 꾸며주셔가지고 사는 사람들에게 더 위안이 되고 재산상 손해가 조금이라도 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안전을 우선을 해야 되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는 아주 예쁘게 아름답게 보다 좀 이렇게 그렇게 해주셔야지 될 거라고 믿습니다. 네, 솔직히 마음에는 안 들지만 찬성을 했습니다. 아, 찬성하신다고요? 네. 이제 그 이유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현실성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그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네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저기 자료는 가지고 있는데 그거 확인하려고 제가 그런 거니까 이해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충분히 알겠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주출입구 문제와 여기 지금 그 개선 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 제가 어저께도 제가 쭉 저 외부 출장 갔다 오면서 계속 유선상으로 점검을 해서 쭉 보고 있는데 이게 이제 입주자 대표 단순한 것들은 전체적인 것들은 대개 한 60일 이내 입주자 대표로부터 요청된 후에 60일 이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뭐 런닝머신 같은 건 10월 15일까지 하겠다 뭐 이렇게 또 하고 연체료 면제 이런 것들은 즉시 해야 하고 이것도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이제 하나의 그 의문이면서 궁금증이 하나가 이제 공개적으로 확인하고 싶은 게 뭐냐면요. 이게 이제 법적인 절차 때문에 아마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이 되고 그 입주자 대표회의의 의결에 따라서 요청이 되면 그 요청이 된 것에 의해서 여기 시설 변경을 하는 승인 절차를 또 시에 또 내야 됩니다. 이게 좀 준공이 된 이후니까요. 준공되기 전까지는 뭐 설계 변경만 해가지고 처리하면 되겠지만 승인이 난 이후에는 승인된 것을 다시 뜯어고치는 거기 때문에 그건 또 절차가 필요해서 어쨌든 일정한 절차가 필요하다면 법적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입주자 대표회의가 꼭 구성돼야만 되는 것을 최소화시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여기 대표적인 게 지금 주출입구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은 들어와 사는 분 입장에서만 보면 하루도 사실은 편찮을 텐데 마음이 그거를 여기서 지금 말하는 기준으로 따지면은 적어도 서너 달 이상은 갈 거라고 보여지는데 그러다 보면 겨울이 돼버린단 말이죠. 이런 걸 감안했을 때 이걸 좀 선별적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시에서 법적으로 지금 이건 뭐 추가 시공에 해당되는 걸 수가 있으니까 법적으로 허용되는 것이 있는 범위 내에서 저도 위법을 할 수는 없으니까 법적으로 허용되는 것이 있는 범위 내에서 가급적 다 즉시하는 걸로 하고
법적으로 이것이 입주자 회의를 통해서 어떤 선택적으로 해야 된다거나 또는 법적 절차를 꼭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입주자 대표회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라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좀 구분을 해서 이 협약된 것은 그대로 저희가 인정을 하더라도 그 시기를 가급적 법적으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다 땡기는 걸로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의 좀 생각인데 거기에 대한 의지를 좀 가지고 있는지를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저희가 그 합의한 총 15건에는요, 저희가 즉시 시행할 수 있는 것과 시청하고 행정행위 시설물 행위 변경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그 부분에 나눠서 저희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신 이제 행위 변경 허가를 할 경우에는 그 법적으로 입주자 대표의 직인이 있어야만 그게 변경 허가가 됩니다. 그 부분 외에는 여기 입주자들이 입주해서 어떤 의견이 제시되고 어떤 의견을 갖다 취합할 수 있는 그 대표성이 있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변경을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경우는 입주자 대표 회의라는 절차를 거쳐야 되게 명시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그 이외에 즉시 할 수 있다고 법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경우는 이 협약한 내용을 즉시 이행하도록 할 수 있다. 여기 좀 설명을 제가 이해하면 되겠어요? 네, 알겠어요. 저희들이 그 어떤 디자인이나 그런 부분들을 협의할 수 있는 저희가 임의대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그건 뭐 이제 입주자들의 협의만 입주 이후에 입주자들이 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아도 네네. 일종의 뭐 게시판이나 지금 카페나 다른 방식으로 해서 의견을 취합하는 거니까 이게 네네. 법률적 절차가 아니니까 네네. 법률적 절차가 이행될 필요 없는 경우에는 즉시 해달라는 것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이제 그것을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그 이제 시에서 우리 이제 그 여기 지역개발 과장님도 신건민 과장님 와 계시죠? 계시고 또 건설과장도 계신가요? 계시니까 제가 여기서 한번 확인할게요. 여기 14번 항에 보면 부출입구 신설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나머지 수용하고 뭐 이렇게 한 입주자들과 그 여기 사업자들 간에 이 합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합의한 내용을 존중해서 제대로 원만하게 그 추진될 수 있도록 책임지고 옆에서 감독하는 것이 이제 시의 입장이라고 전제하겠습니다. 오늘 그렇게 하고요. 예. 부출입구 문제. 아니, 부출입구 문제가 아니라 다른 거? 지금 법적 허용되는 부분 말고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좀 의견이 그러세요? 예, 말씀하세요. 예. 죄송합니다. 먼저 발언을 하시고 바로 하세요. 예, 지금 그 입대위가 구성되고 나서 입대위의 어떤 의결을 통하고 그리고 그 시청의 사업 그 인허가 문제 부분이 해결되면 공사해야 될 부분과 그리고 지금 시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어떤 법적인 허용 범위를 지나서 바로 공사할 수 있는 부분은 공사를 해야 된다 그러는데 저희 제가 지금 협의회 회장으로서는 지금 그동안에 진행되는 과정을 쭉 지켜보고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상당히 순탄치 못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지금 당장 우선에 카페에 대한 공신력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지 않고 계시는 분들도 많고 또 277명, 그 280명 수준에 되는 분들이 투표를 했음에도 거기에 대해서도 믿지 못하는 분이 많은데 예를 들어서 어떤 그 공사를 시행함에서 디자인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 디자인에 대해서 선택 부분에서 또 저희들이 선택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또 저희들한테 또 어떤 그 책임성이 전가될 수 있는 부분이고 이 합의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일부 다수 소수 부분들이 그 반대를 하면서 저에게 엄청난 참 고통을 많이 주신 분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을 또 안아야 되는 책임감을 지진다 그러면은 사실 저로서는 상당한 난감한 부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전반적으로 지금 카페 활동 안 하시는 분들과 이 모든 부분을 다 취합을 해서 그 부분을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하나의 기구가 설립이 되든지 해야 되는 게 아니라고 다시 한번 되묻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그 말씀은 두 가지로 제가 느껴지네요. 우선 한 가지는 지금 이렇게 저희가 이제 저는 그냥 신의 성실의 원칙에 의해서 이제 입주자 전체의 의견에 이렇게 사실 어떻게 보면 떠넘긴다 그럴까 아니면 자율적으로 맡긴다는 뜻이기도 한데 그렇게 하면 또 다른 논란이 될 수가 있다 이런 취지의 우려를 하시고 계시네요. 상당히 또 일리가 있습니다. 어쨌든 카페를 총괄해서 해오신 입장에서 가진 우려를 충분히 우리가 또 수렴하는 것이 맞겠네요. 그렇다고 한다면 크게 보면 입주자 대표회의를 법적 절차에 의해서 구성되었을 때 하는 것이 대체적으로 맞는 것 같고요. 그렇다면 그 의견이 그 이전에도 빨리 좀 해야 될 것. 대표적으로 제가 지금 판단하고 있는 것이 염수 분사시설 같은 경우에요. 이 염수 분사시설은 사실상 겨울에 주로 필요할 일인데 지금 시기로 가면 올 겨울에는 못 쓰는 거 아니에요. 공사가 안 되니까. 자연적으로 봤을 때. 이건 또 안전에 대한 문제가 바로 맞물려 있기 때문에 염수 분사시설이나 또 안전에 직접 관계된 합의사항은 각적 빨리 해야 되겠는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뭐 디자인에 대한 문제라기보다는 그 안전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뭐 크게 이론이 없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경우는 비상대책기구를 하나 뭐 정식으로 아마 입주자 들어오면서 한다든지 지금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한다든지 해서 그 비상대책기구가 참여해서 뭐 시기를 절차를 밟으면 되지 않나는 생각도 드는데 그것은 별도로 논의를 하죠. 여기서 지금 이것까지 따지기는 좀 어려울 거고요. 전체적으로는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되는 게 좀 늦더라도 저 전체의 입주자들의 화합과 여러 가지 신뢰가 있는 절차를 위해서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자라는 그런 의견으로 지금 말씀하셨어요.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죄송해요. 조금 아까 여기 뒤에 말씀하시려고. 예. 저 같은 경우에는 31일 입주를 계획을 하고 30일, 31일 계획을 많이 잡고 있어요. 그분들이 몇 달 전부터 집을 팔아서 다음 분들이 집을 들어오기로 약속이 다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입주가 안 된다면 사실은 그분들은 출입구에서 이삿짐을 싸고 일로 온대요. 그런 입장인데 저희 같은 경우도 일단은 그래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오늘 같은 결과가 어떻게 되는 거에 대해서 틀려질 수가 있나요? 예. 이제 우선 입주하는 것은 법적으로는 사연 승인 나지 않으면 입주가 안 돼요. 네. 그건 좀 죄송합니다. 그거는 법적 절차니까요. 네. 그리고 그 법적 절차를 이행하는데 충분한 공사 기간과 또 입주 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것은 시행사의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서 책임육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일단은 저희 시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이 준공 과정에서 해야 될 입주자들의 권익을 철저히 다 정리해 놓고 그리고 또 가급적 의견을 많이 다 수렴이 돼서 입주를 하지 않을 분들이야 만료하고선 해약하고 간다고 하더라도 아까 참 804호 분 말씀하셨듯이 입주해서 사실 분들의 의견을 가급적 다 많이 수렴해서 반영하려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는 과정에서 불가불 준공이 늦어질 경우에 생기는 일에 대해서는 별건의 문제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답답한 건 이해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면 만약에 준공허가 늦어지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시행사가 또 사업하는 사람 입장에서 책임지고 풀어가겠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저는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입주가 된다는 확신하에 날짜를 다 그렇죠. 잡았고요. 예. 또 지금 밖에서 보니까 임산부가 배가 이만큼 불러가고 입주 못할까봐 저 밖에서 안달을 하고 있어요. 예. 30일 날 입주를 한대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런 문제는 너무 늦었다고 생각해요. 예. 했으면 빨리 해서 이사 날짜를 잡아놓고 밀고 들어오는 사람이 없을 때 뭐 날짜를 늦춰서 한다지만 지금 상황은 그럴 상황이 너무 늦어버린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이제 상황이 늦었다는 것이 이제 입주 허가 신청서가 이제 15일 날 들어왔는데 이 법률적인 점검은 다 거의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설에 대한 건축법과 승인과 설계에 대한 부분과 차후가 있는가 없는가를 많이 했는데 지금 제가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사업자 측에서 개별 아파트에 있는 저희가 확인하기 어려운 개별 아파트를 들어오는 분들이 점검해서 하자를 요청한 부분에 대한 리스트를 제가 달라고 했는데 아직도 저한테 안 오고 있어요. 제 생각에는요, 뭐 롯데건설이나 세명건설이나 오늘 이런 회의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확실히 해 주셔서 좋게 마무리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좀 몇 동 몇 호시라고 할까? 저 106동 1304호예요. 6동 1304호. 예.
제가 그 혹시 뭐 아까 논의됐던 내용이시면 다른 걸로 예, 알겠습니다. 예. 이거 시간이 이 부출입구 문제는 좀 정리해야 될 게 좀 있어서 제가 같이 좀 예. 네, 107동 702호 분양입니다. 저는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비상대책위원회도 그 충청북도 공동주택 관리 규약에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사항입니다. 의결사항. 의결하고 난 뒤에 비상대책위원회라든지 다른 자생단체가 형성이 될 수 있는 거지, 이게 뭐 사안이 급하다고 해가지고 자생단체 입주 대표회도 형성이 안 됐는데 이거를 만들 수가 있냐 이거든. 우선은 법대로 하시고 왜 말씀을 엉장 오는 거야 도대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 말씀하세요. 인근 아파트에서도 지금 승인 나오고 난 뒤에도 1년이고 2년이고 간에 하자 지금 계속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하고 있는데 들어와서 책임 시공만, 그러니까 하자 책임만 해주시면 저희는 악법도 법이라고 지금 투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통과가 되면 입주하겠다는 거죠. 근데 롯데에서 확실히 하게 해달라는 거죠. 롯데에서. 저희는 롯데를 믿고 왔으니까. 알겠습니다. 네. 예. 자, 아까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을까봐 다시 정리하자면요. 이제 저희는 어떤 방식이든 법적으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최단 시간 내에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지를 이제 확인한 것이고요. 그것이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은 범위를 벗어나서 막 하자는 건 아니니까요. 그건 좀 아까 의지에 대한 확인을 한 것으로 가름하고요. 다만 이제 그동안에 카페 커뮤니티와 이렇게 많은 의견들이 지금 벌써 알게 모르게 다 모아지고 있는 상태라서 거기에서 법적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도 되는, 빨리 해야 되는 것, 뭐 여기 예를 들면 헬스장 장비 추가 같은 거는 사실은 기존 완제품을 갖다 놓는 것이니까요. 그런 거는 여기 꼭 논의 절차가 필요하지 않잖아요. 이건 한 예를 든 겁니다. 그거는 10월 15일까지 해준다고 했는데 이런 경우도 그냥 빨리 9월 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적극적 의지를 가지고 해달라. 이것에 대한 합의한 걸로 좀 이해하시죠. 이렇게 하고 잠깐만요. 제가 부출입구 문제가 좀 복잡해서 그거 좀 먼저 하시겠어요? 예.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요, 여기 경사로 문제하고, 그 다음에 주 출입구하고, 그 다음에 부 출입구,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에요. 오히려 임시 지금 저 회장님 그 협의안 듣고요, 굉장히 애를 많이 쓰셨다고 생각을 해서 정말 개인적으로 정말 뜨거운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폄하하시는 그런 분들, 왜냐면 저런 분들이 없었으면 지금 뭐가 진행이 됩니까? 그래도 저런 분들이 이렇게 헌신을 하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마음 아파하시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도 이제 분당이나 어디서 이렇게 오랫동안 살다가 여기 제천에 온 지 2년 됐는데요. 솔직히 하자가 없는 아파트는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여기는 지금 주출입구가 없는 관계로 지금 대한민국에서 아주 유명한 아파트가 됐는데요. 저는 전화해보기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렇게 시장님이야 여러분들이 이렇게 모여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저는 이 롯데캐슬이 더 좋은 아파트로 발전할 거라고 지금 봅니다. 그러니까 근데 저도 이제 여기 옆에 강정코아로에서 살다가 지금 집을 팔고 한 달 전에 벌써 나와서 지금 뜨내기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지금 이렇게 시공을 좀 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아까 이제 덧붙여서 이제 공동과제하고 좀 어긋나지만 제가 202호 그거 분양을 받을 때 그러니까 물론 아까 확인서를 말씀하셨더라고요. 제가 그 시행사에다 전화를 해서 막 항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분양할 당시에는 전혀 그런 말이 없었습니다. 그냥 테라스를 사용할 수 있다는 그 조건하에 제가 정말 너무 좋아서 일부러 202호를 이렇게 신청을 했는데 이제 거기 테라스를 완전히 막아버려서 너무 황당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와서 근데 그 확인서는 정말 한 번도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얘기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서류가 많은 상태에서 그냥 사인하고 빨리빨리 도장 찍으라고 했지. 그러면 보험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설명 없이 그렇게 했으면은 이거는 취소가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는 근데 이미 저는 뭐 입주를 하기로 했는데 여쭤보고 싶은 거는 뭐냐면 그거를 개인적으로 사용 승인이 나고 나서 그거를 저희가 그 뭐 자비를 들어서 그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거는 허락이 되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예, 아까 또 말씀하시려고 한 건 다른 내용이죠? 예. 예, 저는 106동 1103호에 입주하는 사람인데요. 저도 뭐 아까 말씀하셨듯이 생애 첫 그 아파트를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마음이 많이 설레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 입주자들이 생각하시는 우리가 롯데 뭐 4조가 됐든 왜 됐든 간에 우리가 이상적으로 꿈꾸는 아파트를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저도 많이 실망을 많이 합니다. 지금 롯데에 들어가서 제가 사전 점검도 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저께 그 킬테스 그 건물 박람회를 갔다 왔어요. 내 나름대로 또 거기에 뭐 하이라이트가 좋다 그러면 하이라이트로 바꾸는 거고, 내가 밑에 마루 시공이 사실 마음에 또 안 들어요. 그렇지만은 내가 또 마음대로 나한테 맞춰가지고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는 뭐 그래가지고 입주 날짜도 다 잡았는데 아까 말씀하신 정 대표 같은 경우도 50자가 일단 입주를 하고 그것도 계속 앞으로 입주하실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 모든 건 뭐 그 어떤 보증보험 증권 같은 건 그런 건 입주자 대표들이 따로 공동으로 모여서 자기들이 부족한 부분을 대표들이 얘기를 해서 회의를 할 것이지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실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도 그럼 아까 저기 백삼동 같은 경우는 참 나쁘게 말이죠. 진짜 좀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서울 같은 데는 타워팰리스라는 데는 다 밑에서 입주하고 밑에서 다 내려옵니다. 사실 생각의 차이인데 그런 거는 뭐 여기 시장님도 계시지만 아무래도 롯데캐슬이나 모든 분들이 법이 허용하는 한에서는 좀 조건을 완화시켜줘가지고 우리 입주자들이 모든 분들이 좀 충족할 수 있는 그렇게 좀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시장님이. 아무래도 그리고 어차피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알겠습니다. 예. 지금 제가 보니까 우리 106동 1103호 분이시죠? 예, 거기는 혹시 투표라기보다 의견 표시를 하셨나요? 예. 그러니까 당초 카페에서 투표할 때는 안 하시고 그 다음에 하셨나요? 그게 제가 확인. 2차 설명이 끝나고 나서 투표를 하신 거죠? 예, 그 사실관계를 확인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다른 뜻 아니에요. 제가 받고 있는 이 통계 자료나요? 아니 그 찬반 묻는 게 아니라 방식 언제 어떻게? 문자로. 예, 맞아 알겠습니다. 제가 죄송해요. 제가 이런 거 제가 직접 볼 때는 저희 문서를 좀 점검하느냐 그런 거예요. 이게 저한테 문자로 어저께 답변한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실관계를 슬쩍 물어본 거예요. 이해하세요? 예. 자, 테라스 문제는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테라스 입주자가 22세대에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22대 맞죠? 그분들의 문제는 별도로 논의하는 걸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전체 공통 문제라기보다는 좀 논의를 좀 해봐야 될 부분이 있다 이런 거고요. 다만 저희가 공식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법에 의해서 지정되거나 허가받지 않은 것을 임의로 변경하느냐 안 하는 문제를 제가 여기서 답할 수가 없습니다. 의견이 있어서 말씀하시려고 그런 거 아닌가요? 네. 네네네. 예. 과정이세요? 제가 처음에 이제 1차 설명했을 때의 입장하고 지금 똑같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때문에 불가합을 현장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해달라라는 요구가 있어서 오늘 이렇게 모이게 되는 분들은 문자로 본인의 동호수 확인하고 뭐 계약 여부 확인하고 그리고서 문자로 의견을 내서 그것은 다 파일로 저장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통계를 여기서 지금 받아왔는데 문자로 받은 경우에 대해서 제가 샘플로 제가 이렇게 슬슬 여쭤보니까 일단 그 객관적인 신뢰도는 있는 것 같아서 이것이 전체적인 이 협약안에 대한 입주자 또 실입주자들의 입장에서 어떤 의견인가 하는 추세를 좀 보는 겁니다. 이것이 뭐 표결에 의해서 이것이 만장일치 죄송합니다 표현이 대다수가 이걸 찬성한다고 해서 그것이 입주 승인 허가 여부하고는 물론 참고는 되지만 그것이 단서 조항은 아니에요. 이게 대다수가 찬성한다고 해서 승인을 무조건 내주고 이런 건 아닙니다. 다만 이 협약안에 대해서 대다수의 입주자들이 공감을 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이걸 판단하고 그 다음에 이 협약안에 대해서
과연 시행 여부와 그다음에 그 보증이나 이런 것들 이제 시에서 또 면밀하게 점검을 하죠. 이런 절차가 남아 있고요. 그러니까 무엇을 하기 위해서 오늘 모인 건 아닙니다. 다만 저희 시의 입장에서는 오늘까지 가부간에 의견을 내야 되는 시간에 지금 몰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닥불 이렇게 아침 새벽에 긴급히 모시게 된 거라는 것은 저의 입장을 또 다시 한번 밝혀드립니다. 예. 그럼 오늘 사용 승인 여부가 결정은 나겠네요. 그렇죠. 네. 예. 그러면은 절반 이상이 참여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그 참고를 하더라도 어쨌든 가부는 결정이 나요, 그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행정시행,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가인 경우는 이제 더 설명할 필요 없겠고, 만약에 구인 경우는 이제 보완 요구를 할 수 있는 거죠. 여러 가지 지역의 민원이나 또 지역의 다른 여러 가지 좀 설명한 내용들이 아까 있으니까 그런 걸 참고로 해서 이것이 뭐 부적절하게 보완이 되어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보완 요구를 유치할 수 있는 건 또 저희 시의 권한입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지금 입주자들끼리 승인 여부에 대해서 굉장히 첨예한데 어떤 승인을 해준다 안 한다를 오늘 내일 결정을 하지 말고, 왜냐하면 여기 반영이 안 될 의견도 많거든요. 그 5개 동 외의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피해 의식에 지금 사로잡혀 있고 그 참담한 마음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혹시 이 여러 건을 수용하기 위해서 부분 승인을 한 다음에 조금 한 며칠 더 의견을 더 전체적으로 수렴하는 그런 방안을 채택하실 의향은 없으세요? 지난번에 이제 제가 이 동별 승인, 동별로 이제 문제 없는 동과 문제가 있는 동에 대해서 분리해서 승인할 수 있는 법적 절차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좀 검토해달라고 제 시행사하고 사업자 쪽에도 의견을 얘기를 했었던 것은 지난주 얘기예요. 며칠 전에. 그래서 그것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한번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부출입구 문제를 좀 얘기를 좀 하고 가야 되기 때문에 조금만 요 정도에서 한번 조금만 얘기를 나누고 나서 하죠. 자, 저희 아파트에 지금 현재 출입구가 지금 하나밖에 없습니다. 차량 통행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한 것은 저희 지난번에 아마 설명 때 충분히 했지만 여기 계신 분들이 잘 모르실 수가 있어서 이것은 이제 도시계획법과 관련된 규정에 의해서 이 단지를 조성할 때 완충목지라고 하는 풀밭을 옆에 쭉 에워싸고 있어요. 그것을 특히 여기 이제 25m 도로처럼 이렇게 넓은 도로, 그건 이제 주도로죠. 주도로에 있는 곳을 그걸 해제하고 뚫을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법적으로. 그걸 만약에 뚫을 수 있게 해놓으면 여기 아파트 출입하는 데는 혹시 작은 편리가 있을지 모르지만 이 대형 차량이나 많은 과속 차량이 다닐 수 있는 개연성 있는 넓은 도로에서 부출입구가 여러 개 있음으로 생기는 안전이 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제한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우선 법적인 문제니까 저를 탓하지 마시고 그냥 법이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다만 그 법에 의해서도 절차적으로 예외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아주 없는 건 아닐 텐데 그거는 저희 시에서 점검을 쭉 했는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출입구를 지금 주출입구 옆에 이 도로 면에다가 내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협약안을 보니까 부출입구를 이 옆에 자동차 운전 면허 시험장과 이 사이길, 여기 저희들은 통상 몽암사 올라가는 길이라고 하는데요. 이 길이 도시계획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쪽과 달리 이렇게 넓은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약간의 좀 유연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도로에다가 지금 현재 이제 아마 보행로로 이렇게 만들어 놨나요? 현재? 보행로로 만들 수 있게 이렇게 해놨죠. 그러면 거기를 부출입구를 그쪽에다 만들든지 아니면 그 인근 어디다 만드는 건 또 나중에 협의할 문제지만 그쪽 라인에다가 부출입구를 만드는 것은 법적으로는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역개발과장께서 우선 간단히 좀 아주 요령 있게 설명 좀 해주세요. 예, 시의 지역개발과장 신권민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중가운데 여러 번 건의가 있었는데요. 부출입구 관련해서 이 부지 북쪽, 저 하천 쪽이 전면 폭이 약간 110m 정도가 됩니다. 그 중가운데를 차가 다닐 수 있게 뚫어달라는 건의가 있었는데 이 지구 단위계획 결정할 당시 2005년 12월에 이것도 이제 국토부 결정 사항이기 때문에 중앙교통심의위원회에서 다 통과된 사항이고요.
또 국토부 훈령에 대로변에 이렇게 집단 계획을 할 때는 10m 이상의 완충 녹지, 소음, 진동, 교통 피해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뒀던 거라서 공원복지법에 의해서 지금 보행이 가능하게는 뚫어놨는데 완전 분리해서 뚫을 수는 없는 겁니다. 뚫게 된다면 인접된 한 50m 정도의 그 교차로가 있고 뒤에 또 자동차가 들어가는 길이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가감속 차로가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교통성 검토에서 불가하기 때문에 내용적으로는 불가능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시에서 아마 우리가 대안이 어떤 게 있나라고 해서 검토를 했을 때 중가운데 뚫지 못하고 이 바로 자동차가 들어가는 입구 있는데 백산동 옆에로 그리 들어가기 위해서는 또 대로에서부터 자동차 쪽으로 약 30m가 차량 출입 불허 구간으로 결정이 되어 있는데 그거는 우리 시의 권한이기 때문에 그거 해제하는 거를 시에서 행정 지원을 하고 그 다음 자동차 학원에서 올라가는 데를 도시계획도로 소방도로 결정을 해서 그쪽으로 연결하는 그런 행정 계획을 금년 겨울 구간인 내년 3월까지는 행정 지원을 할 수 있다. 그건 그 이후에 그 내는 작업은 롯데 측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검토를 마쳤습니다. 네, 알겠어요. 그럼 이제 사실 이게 이해가 잘 안 되시죠? 네, 그렇지만 어쨌든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옆에 옆에 몽암사 올라가는 곳, 우리 협약서에 보면은 부출입구를 만들겠다라고 계획하고 있는 곳, 그 도로는 시에서 이 아파트 입주민들을 위해서 가급적 빨리 개설을 해서 거기에 부출입구를 만들 수 있도록 협력해 주겠다,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아셨어요? 예, 간단하죠. 예. 그런데 이제 시기적으로 봤을 때 내년 3월, 4월 막 그러지 말고 이제 건설과장한테 여쭈고 싶은 것은 혹시라도 절차를 밟는 데 있어서 최단 시일 내에 하는데 혹시 예산이 필요하면 추경해서라도 삼추해서라도 하고 어쨌든 적극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하자라는 것에 대한 의견을 좀 수용할 수 있는지. 네, 그래서 건설과장 김광복입니다. 여러분들의 불편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제가 생각할 때 도시계획도로인가 보상협의회는 빠르면 내년 6월, 늦어도 내년 하반기에는 여러분들이 그 교통이 소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내년 너무 늦어진다고요? 왜 그러냐면 행정적인 절차가 있어요. 그 도시계획 시설 결정이라든가 그리고 그 공사를 하려면 용지 보상이라든가 사업인가 설계 그런 모든 행정 절차가 이루어지려면 금방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그래서 어쨌든 지금 부출입구 14번 문제를 이제 어쩌면 협약서에 있는 것만 보면은 수용돼 있어서 이게 언제나 되나 이렇게 생각할까봐 지금 이건 확실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실제로는 이제 이 용역도 하나 해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도시계획 변경도 해야 되고 또 예산도 편성해야 되고 그런 절차를 밟으려면 적어도 빨라도 내년 3, 4월은 지나가야 돼요. 그리고 내년도에 그러면은 이제 거기에 따른 설계를 해서 공사를 하고 그런 동에 여기서 동시에 이제 설계 진행하면 되니까 저 도로만 뚫리시면 바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되면은 내년도 가을 전에는 다 완공이 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죠? 네, 알겠습니다. 그럼 부출입구 신설은 그렇게 하고 그리고 그 84평형 주방가구 하부장 분양 보수 이런 것은 여기에서 협약한 대로 저희들이 이건 일일이 여기다 시에서 관여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협약한 대로 하도록 그렇게 의견을 모은 걸로 제가 간주하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 아파트마다 그 개인 아파트죠, 자기 집에 있는 하자 보수 이행에 대해서 아주 시스템에 의해서 전체적인 목록을 가지고 그것을 시에다 수시로 점검할 수 있게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직접 보느냐고 제가 좀 받았는데요. 이게 아마 이제 지금 보니까 프로그램에 이것도 인터넷 잘 쓰는 분들은 금세 하겠는데 인터넷상에다가 이거 신청을 하는데 아마 제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인터넷 못 쓰는 분도 여기 입주자 지원센터에 와서 구두로나 이렇게 문서로 설명하면은 입력 작업하고 다 해줄 테니까 큰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하자 보수 이행을 철저히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지금 롯데건설에서도 하도급을 맡기고
또 있다 보니까 사실은 롯데건설에서도 감수를 잘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많은 분들이 그 내장재나 여러 가지에 대한 신뢰감이 굉장히 떨어져 있는 상태니까 이것을 롯데건설에서 책임 시공하겠다라는 약속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 하자보수를 그냥 인테리어 업자라든지 시공원 업체에다가 또 자꾸 이거 다 해라 저걸 하면 여기 말씀 쭉 들어온 것을 보니까 뭐 땜빵식으로 하거나 눈 가림 식으로 해서 절차적으로 불편하다 보니까 이 포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렇지 않도록 롯데건설에서 이 하자보수를 책임 시공하겠다라고 약속을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이게 아파트 개별 하자보수 얘기하는 겁니다. 예. 저번 2차 설명회 때도 말씀드렸듯이요. 지금 일부 저희가 그 하사 처리할 때 입주자 사연 점검할 때 나온 부분하고 또 입주에서 나온 하자들이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원래 입주자 사연 점검 후에도 입주자분들이 계속 자기 집을 본다고 해서 저희가 개방을 해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지금 하자 건수가 입주해서 처리할 부분도 많이 지금 포함되어 있는데요. 원래 저희 시스템적으로 저희가 입주가 끝난 시점에서 본사 저희 CS 팀이 투입되는데요. 저희가 준공과 동시에 지금 바로 CS 팀이 투입되는 걸로 해서 다 계획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롯데건설에서 책임지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궁금했던 내용들에 대한 이제 질문과 또 의견이 좀 지금 모아지고 있는데요. 이제 또 다른 사항 또 많이 있으실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혹시 괜찮으시면 다른 분이 먼저 좀 할 수 있게 해주시고 없으시면 그렇게 하는 걸로. 예, 여러 번 하셨으니까. 입대의 형성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죄송한데요. 죄송한데.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아까 다 정리했지만, 자, 입주자 대표 회의 구성은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절차와 방식이 그 법에 의해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입주자 대표자 구성하는 것은 입주민들이 자율적으로 하는 거예요. 시에서 관여하거나 그 시에서 할 거 없어요. 단 시에서는 적극적으로 빨리 좀 해라라는 행정지도를 할 수 있어요. 그냥 입주자들 입장에서는 아니 내 문제 아닌데 하고 그냥 가만히 있다면 세월만 가니까 가급적 빨리 입주가 법적으로는 50% 이상 입주가 되었을 때 구성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입주가 50% 이상이 이제 주민등록에 이제 저희가 전입이 되는 건 알잖아요, 행정적으로. 그렇게 되면은 빨리 좀 하라고 이렇게 권유하는 그런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에서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 저는 이제 조치를 당한 이유가 입주민들이 좀 알았으면 하는 권리를 많이 이제 이해하다고 했는데 그 부분이 지금 이제 여기 공영기기라든지 관리소 행정부터 해가지고 모든 게 입대가 형성되고 난 뒤에 의결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이야기가 안 되고 그냥 빨리 형성이 어떻게든 비상대책위원회에서 형성이 돼가지고 다 계약을 하자. 그러면 다 계약을 하는 상태에서는 입주 대표가 들어가지고 이거를 오픈을. 네, 죄송합니다. 저기 가시는 분들은 혹시 의사표시는 다 하고 가시는 건가요? 지금 가시는 분? 네, 다 하시고 가시는 거죠? 그럼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일단 가부간에 의사표시는 다 하신 분들이죠? 네, 그러니까 저는 회의 진행에 이제 참고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의사표시에 대한 찬반 투표 이런 것들은 여기 계신 분들 다 하신 걸로 그렇게 알고 얘기하세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입대가 형성이 되어야지만 가능하다고 법리에서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공용 부분에 사장이라든지 이런 인쇄를 할 때도 수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입주 대표회에서 의결을 해서 입주민 과반수의 서면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분위기 조장한다든지 해가지고 또 동의 어떻게 인터넷하고 동의한다 해가지고 이게 추진돼서 가는지 그런 거를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반드시 입대가 형성되고 난 뒤에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그냥 분위기로 그냥 하면 되겠다 해서 먼저 설치를 하고 임대를 줘도 되는지 그게 돼서 아까 제가 설명드린 거를 제가 다시 설명드리는데, 예. 관리 수치로 지금 이제 임시로
하나자산투자에서 그 몇 년간을 했다고 인터넷상에도 있습니다. 그게 저희가 입대위가 형성이 돼가지고 우리는 이 업체 안 하겠다 하면 바꿀 수 있는 건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그거를 관련된 부분이니까 좀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그건 이제 그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된 이후에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논의하실 문제를 지금 계속 하시고 계셔서 그 시하고 같이 제가 여기서 현장 시장실 하는데 요 정도 정리하면 좋겠어요. 그 입주자 대표회의와 관련되어 있는 사안은 법이 정해준 기준과 절차에 따라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는 것만 의견을 모은 걸로 하고 그 세부적인 사안을 여기서 자꾸 논의하는 것은 제가 좀 너무 좀 지나친 또 의견 수렴에 관여하는 것 같아서 그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예, 또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백이동 1303호에 9월 2일 날 입주할 입주 예정자입니다. 물론 의사 표현은 했고요. 입주를 꼭 하고 싶어서 그 날짜에 하고 싶어서 개인적인 제 의견이지만 의사 표현은 했습니다. 근데 다름이 아니라 시에서 지금 궁금한 거는 시에서 저도 이 시장님하고 이 자리를 3번째 같이 참석을 해서 하고 있는데요. 실가 과장님들도 다 고생하시고 여기 여러분들 다 고생하시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다름이 아니라 시에서 오늘 사업 승인 준공 승인을 안 내주신다면은 최장이 일주일을 잡고 계실 수 있는 건지 그게 제일 먼저 궁금하고요. 일주일을 잡고 있는 그게 정말 여기서 필요한 건지 그 일주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상생의 길로 가서 여기 입주를 원하시는 절실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물론 협상과 협의를 통해서 정말 다들 원만하게 이루어져서 상생의 길로 가기를 바랍니다. 저도 입주민으로서. 그리고 저도 여기 입주를 해서 살 사람으로서 더 이상 너무 많은 상처와 이 아파트에 대한 그런 불신으로 너무 많은 전화를 받고 너무 많은 사람들한테 얘기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속상하신 분들 저는 그 돈은 아니라서 그만큼 마음을 다 대신하지는 못합니다. 근데 굉장히 속상하시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죽은 사람이 죽은 다음에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발 방지나 아니면 더 좋은 걸로 협의가 돼서 상생의 길로 가기를 바라고요.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또 그거에 대한 입주가 보류가 돼서 다른 사람들이 똑같은 나도 이러니까 저 사람들도 보통 받아야 돼 이런 생각보다는 같이 입주해서 좋은 길을 찾아서 더 많이 롯데나 아니면 시행사나 어디랑 협의를 해서 더 우리 브랜드 가치 높이고 아파트 잘 살 수 있는 아파트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이 참고를 하신다 그랬는데 그 부분을 정말 많이 진짜 참고를 많이 하셔서 원하는 대로 이렇게 승인이 돼서 저희 입주하는데 진짜 즐거운 마음으로 입주해서 할 수 있게 좀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제 좀 정리를 좀 됐어요. 제가 벌써 9시가 다 됐는데요. 우선 오랜 시간 동안 아주 진지하게 말씀을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생각에 이제 우선 저도 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생각해 보았을 때 우선 이 롯데캐슬 아파트의 롯데캐슬 프리미어의 이번에 아까 참 말씀하신 분 말씀에 공감이 가는 것이 이 과정은 좀 많이 좀 속상하고 또 많이 아픈 게 있어요. 근데 이것이 원만하게 만약에 잘 이끌어져 가면 굉장히 좋은 이 시민사회 공동체의 모델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저는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의 문제를 우리들 스스로가 점검해서 우리의 권익을 지키는 것. 이것이 사실 민주주의의 기본이거든요. 누구도 우리의 권익을 위해서 대신해주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보고요. 두 번째는 또 자율적 선택권에 대해서 좀 더 좀 유연성을 가져주게 된 것도 우리 논의 과정에서의 성과입니다.
뭐 여러 가지 뭐 기술적인 측면이야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선 그 전매 문제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사업자 측에서도 오늘까지 신청된 계약 해지 전매 신청에 대해서는 계약 해지를 합의해서 해주는 걸로 하고 그 계약금도 즉시 반환하는 것으로 한 것도 우리 입주 예정자 여러분들의 많은 노력 속에서 또 이런 그 권익이 지켜진 또 다른 하나의 안일 것 같고요. 또 시의 입장에서도 이 부출입구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인식을 하고 가급적 도시계획을 빨리 진행을 해서 저희로서는 아주 시급하지 않은 도로였었는데 이것을 이제 롯데캐슬 프리미엄에 유관된 그런 주민들의 공통 수건 과제로 삼아서 빨리 이것을 추진할 수 있게 된 것도 입주 예정자 여러분들의 일종의 하나의 성과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 이외에 롯데건설 측에서 그동안 단순 시공이라는 관점에서 이것이 진행돼 오다가 그래도 이것이 책임 시공자로서의 그 자세와 사회적 그 책임 그리고 도의적 책임에 대한 부분을 깊이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이걸 하자 보수와 또 이 협약상 시행에 적극적으로 책임지고 하겠다라는 확약을 한 것도 좋은 우리들의 성과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행사나 또 시공사나 뭐 우리로서는 다 같은 입장이지만 어쨌든 이 사업을 추진하는 쪽에서도 많은 또 양보와 또 협약을 통해서 이렇게 해준 것은 굉장히 좀 다행스러운 자세로 좀 보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기서 꼭 하나 공개적으로 짚고 싶은 것은 이것이 우리나라의 선 분양 후 시공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설계 도면도 제대로 다 소화하지 못하는 일반 소비자에게 사업자에 대한 신뢰도만 가지고 추상적인 그런 선택을 하게 해서 막상 점검해 보니까 이제 해결할 수 없는 불가한 상황에 와서야 이 문제를 느끼고 이렇게 논란하게 되는 것 자체는 사업자 위주의 제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국민 주권 시대라고 우리가 통상 얘기하고 있듯이 소비자가 중심이 되는 시대가 되려면 적어도 선시공 후 분양 제도로 변화가 좀 더 와야 되겠다. 그리고 선시공 후 분양이라고 해서 뭐 100% 시공을 마무리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기본적인 골조가 올라가서 전체적인 형태와 틀이 안정적으로 더 이상 변경이 없을 정도 단계에 오는 것을 제가 뭐 계량적으로 프로테지를 말할 수는 없지만 30%나 50% 이상의 시공이 된 연후에 분양 허가를 받아서 분양을 하는 이런 제도로 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됐어요. 이거 뭐 사실 여기 있는 분들이 직접 다 이 문제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안 하고 떠나서 제가 가진 판단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에 적어도 건설업의 전체적인 추세는 선시공 후 분양 체제로 가는 것이 기본적으로 이런 논란을 더 이상은 가급적 줄일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롯데캐슬 프리미엄 아파트가 기여한 우리 사회의 정책 변화에 주요한 기여한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저는 있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야 그게 뭔 소리냐 나랑 뭔 상관이냐 이럴지 모르지만 저는 또 전체를 봤을 때 우리가 또 언젠가 또 새로운 아파트로 이사 다닐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대신 이제 그렇게 하면 또 사업자 입장에 너무 또 변화가 있다면 그 건축 정책 자금에 대한 다른 여러 가지 국가적 배려를 통해서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해소해 가면 뭐 길이 아주 없진 않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것은 뭐 여기서 뭐 결론 내릴 게 아니라 그런 취지에 공감을 하게 되는 중요한 그런 사례가 됐고 그런 계기가 되었다. 그래서 언젠가 우리나라가 선시공 후 분양 제도를 원칙으로 하는 그 아파트 건설 시공의 제도가 바뀌면 여기 계신 분들은 이거 우리가 바꿔놨어 이렇게 생각해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별로 공감이 안 가시는 것 같아요. 이제 저희가 이제 남은 것은 이제 계속 지금도 되고 있거든요. 지금 뭐 저희가 이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거법에 의한 투표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개방 투표입니다. 맞죠? 여기 계신 분들이 나는 모른 척하고 있어도 저는 다 자유를 가지고 있고 그것이 개인에게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다만 찬반을 명확히 밝혀주는 것이 우리 준공 전에 민원 상황을 판단하는 데 기준이 된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투표 안 하신 분들은 투표를 해주시고요. 또 부득불 그렇지 못한 분들이 주변에 계시면 문자로라도
본인 의사를 명확히 밝혀주시면 집계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저희들이 뭐 지금 현재의 집계를 이 개수로 이게 막 하나하나 하는 것은 큰 의미는 없다고 하더라도 가급적 많은 입주 예정자들의 의사를 반영해서 그것의 권익을 좀 지킬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도록 그건 시기적인 측면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자, 이제 끝으로 제가 이제 시공사인 롯데건설에서 마무리 인사 말씀 하나 잠깐 좀 듣고 또 이걸 총괄 사업을 주관했던 시행사 쪽에서도 한 말씀 듣고 그리고 제가 마무리 인사를 짧게 하고 마감할까 합니다. 혹시 최익민 대표도 한 말씀 하시는 걸로 하고 이렇게 해서 짤막짤막하게 그래도 이게 앞으로 더 우리 현장 시장실을 할 수 있을지는 제가 모르겠으나 어쨌든 어떻게 보면은 더 이상 시간 내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서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그 입주자 대표회의와 합의했던 15가지 안 플러스 추가 개선안에 대해서는 시공사인 롯데건설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최선을 다해서 성실히 조속하게 이행하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롯데건설 선호한 오상무입니다. 우선 편안함을 드리고 즐거움이 돼야 되는 아파트에 불편함을 드려서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업 구도상 저희가 건설사로서의 채무만 진행했던 부분에 대해서 사업 시행자, 위탁자인 3명 건설에서 같이 그다음에 하나자산주택이랑 해서 불편함이 생겼던 모든 부분에 대해서 책임지고 다 수행하고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아까 입주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최고의 아파트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협의회장입니다. 지금까지 오게 된 과정이 참 길고 힘들었지만은 또 그 와중에 지금 3차례에 걸쳐 시장님께서 지원해 주시고 또 챙겨봐 주시고 또 검토해 주신 부분 또 보완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또 보완해 주시고 그에 대해서 입주자 대표회장으로서 시장님께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또한 더불어 저는 협의회 회장이면서 863세대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지금까지도 그래왔지만은 항상 여러분들의 다수의 의견을 가지고 결정을 하고 다수의 의견을 가지고 또 의견을 물어서 그 의견을 토대로 또 다수의 분들의 또 동의를 얻어서 그렇게 해서 앞으로도 남은 일에 대해서 제가 할 수 있는 때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일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저는 이제 시를 대신해서 대표해서 우선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 또 우리 입주자 대표 또는 입주자 분들에게 공식적으로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지금 현재의 건축 관련된 법이 시장이나 군수 또는 도지사에게 결재받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인허가 과정에 워낙 사건 사고가 많고 편향된 그런 의사결정이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법 정신에 따라서 그것은 국장과 과장 전결사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일이 챙겨보지 못한 점은 저의 불찰이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제가 설계도면이라도 더 꼼꼼히 챙겨서 제 법 권한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시장으로서 시민들의 안전과 또 시민들의 행복을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책임에 대해서 제가 좀 소홀하지 않았나 생각도 지금 결과적이지만 제가 정말 죄송하다는 생각이 우선 듭니다. 그래서 더더욱 이렇게 현장 시장실을 통해서 권익을 좀 더 도와드리는 것이 제가 해야 될 그나마 현재로서 최선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임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과 함께 아울러서 앞으로도 더 철저하게 이후에 진행 과정을 직접 관리 감독을 해야 되겠다라는 각오를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밝혀드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과거에 그 건축 협의회에서 건축위원회에서 심의했던 사안들에 대한 책임을 제가 또 어떻게 물을 것이냐 하는 것은 시에 맡겨두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미 퇴직한 분들이 대부분이시고, 그리고 또 사실상 건축위원회는 시의원 한 명을 포함해서 전부 외부 인사로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인허가권에 대한 비리가 과거에 많았기 때문에 공무원이 직접 그 인허가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심의 의결된 것을 시에서는 행정적인 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우선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고려하셔서 제가 법적인 책임의 규칙 사유를 너무 지나치게 과도하게 하는 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또 더구나 퇴직한 분들에 대한 입장도 있어서 그런 걸 감안해서 제가 적절하게 하여튼 주의 조치를 하도록 하겠다는 것을 우선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지금 아까 우리 최익민 대표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법적 대표냐 아니냐 문제보다도 이 문제는 잘 해소해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 시의 입장에서도 시가 가지고 있는 행정명령이나 행정적 관여의 범주 내에서 최대한 옆에서 객관적으로 중립적으로 이것이 진행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저희가 약속을 드립니다.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이제 이 문제는 여러 가지 면에서 아쉬움도 있고 분노도 있고 또 섭섭함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모두에 말씀했듯이 롯데건설에서도 시공을 하면서 좀 이것이 이렇게 돼서 더 좋지 않겠냐는 의견 제시를 했을 정도로 문제가 있는 것이 이미 공인이 됐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 잡긴 하지만 이제 남은 것은 입주하는 분들은 입주하는 분들로서의 여기 나름대로 삶을 잘 꾸려가야 되는 것이고요. 혹시 이것이 공감이 안 돼서 지금 해약하겠다고 해서 신청하신 분이 꽤 많아요. 해약하시는 분들은 해약하신 대로 이렇게 또 선택이니까요. 이제 각자의 자유로운 선택에 따라서 이게 만약에 입주가 다 결정되고 나면 이제는 과거 이야기를 할 것이 아니라 현재부터의 미래를 논의하면서 정말 아름답고 따뜻한 그런 단지가 되어서 정말 아까 말씀처럼 비온 뒤에 땅 굳어지는 것처럼 이게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어서 롯데 프리미엄 아파트가 건물은 조금 아쉬움이 있었지만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귀하고 따뜻한 그런 마음이 모여져서 정말 프리미엄 아파트다라는 것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그 일에 저희 여기 있는 화산동 동장님이나 또 여기 화산동 노인회 분회장님, 또 주민자치위원장님과 통장협의회장님, 또 우리 새마을 분회회장님 비롯한 많은 지역사회의 같은 시민협의체에서 응원하고 함께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뜻에서 그렇게 잘 봐주시고요. 일단 오늘 시민 설명회는 이 정도로 해서 마감하고자 합니다. 이른 시간부터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으로 찾아간 현장 시상식